28강이 되겠죠? 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용신과 객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배웠나 하면은 음양, 그렇죠? 음양을 배우고 음양 다시 오행, 청간, 자 여기서 청간 합충을 배우고, 그죠? 청간 합과 충을 배웠어요. 다음은 지지를 배우고, 지지의 합충, 그죠? 지지의 합충과 삼합과 방합을 배웠어요. 방합을, 그죠? 방합을 배우고,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지장간을 배웠어요. 지장간을 배웠고, 지장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게 이제 십성을 배웠어요. 십성. 자, 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지금 인터넷 강의나 대면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그 분야를 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런 순서에 의한 순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 순서라고 해도 되고 절차라고 해도 돼요. 절차라고 해야 되는데, 청간이 뜻하는 게 뭐고, 그죠? 청간 합충이 어떻게 일어나며 지지가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장간은 뭐며 십성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용신, 객국 이런 거는 상당히 조금 차원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순서와 절차에 따른 이 사주맹리의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사주맹리학의 맥락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용신이라든지 객국이라는 게 전부 다 안 된다, 이거. 용신, 객국, 이건 전부 다 할 수가 없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객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 십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십성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십성과 플러스 지장간입니다. 지장간. 그래서 객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십성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지장간도 완전하게 숙지가 돼야 됩니다. 지장간을 모르면 객국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까지 완전히 공부가 돼야만이 객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용신도 마찬가지예요. 용신은 오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용신은 오행을 중심으로 하는데, 오행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오행의 생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용신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공부가 돼야 되고, 이 공부를 순서와 절차에서 했다면 이 맥락이 어떤 맥락으로 가는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는 용신과 객국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객국은 십성과 지장간인데 십성을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지장간 숙지가 안 된다면 객국을 논할 수가 없고, 또
여기에서 오행을 모르고 오행에서 오행의 생극에 대해서 모르면 용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절차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만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격국과 용신이 나오는데 격국과 용신이 나옵니다. 용신 나오는데 격국을 그냥 한자로 쓰면 이런 격자가 되겠죠. 격국이 되고 용신은 쓸 용자를 쓰죠. 이래가지고 신을 쓰는데 자, 이렇게 보자요. 자, 격국과 용신은 지금 어떤 우리 인터넷 강의 인강에 들어가면은 격국용신이라는 말을 격국과 용신을 구분하지 않고 격국용신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격국을 바로 용신으로 잡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특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격국이나 용신에 들어가면 엄청 머리가 복잡해져요. 용어들이 엄청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학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의 상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격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주가 있다.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봅시다. 일간이 경진이다. 을사가 있고 임진이 있고 병자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이건 일간이잖아, 그죠? 일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일간을 가지고 지금 격국을 이야기할 때는 월지, 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장간을 알고 있어야만 격국이 나오는 거예요. 사가 뭐가 있어요? 인신사에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무경, 병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장간을 모르면 격국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중기, 봉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봉기부터 시작한다. 자, 이 경우에 봉기를 시작하면은 봉기가 여기에 투출되었다, 투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투간, 천간에 내 지장간이 지금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 병이 경과 병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화생토 토생금이잖아. 이게 관성이잖아. 관성인데 어떤 관성? 평관이다, 평관. 그렇죠? 평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평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격국을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 격국, 이러면 격국은 그냥 어떻게 설명할까? 처음 나온 이 사주 팔자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자,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 그죠? 옷을 잘 입었다고 똑똑한 게 아니잖아. 옷을 잘 입었다고 예쁘다, 이건 아니잖아. 사람이 잘 생겼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밖으로 봤을 때 옷을 잘 입었다, 안 입었다, 잘 생겼다, 안 생겼다. 자, 모양이 얼굴형이 동그라미형이다, 아니면 이게 수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딱 그대로 천천히 보는 것 자체를 우리는 격국이라고 그러죠. 격국.
그런데 용신으로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글자지만 자 같은 글로가 본다 하더라도 이 용신은 어떻게 하냐면은 경진이다, 을사다 이러면 을사, 임진, 그다음 병자 이렇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용신을 잡는 것은 뭐냐면은 용신은 이 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신강신약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신강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사가 갱을 바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화잖아. 화생토 토생금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약사주로 봅니다. 신약사주로. 신약사주다. 그럼 신약사주가 되었을 때 여기에 용신이 뭐냐 하면은 신약사주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사주에서는 인성과 비급을 용신으로 잡습니다. 인성과 비급을. 자, 여기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을 생해주는 게, 금을 생해주는 게 뭐예요? 이게 토야, 토. 비급은 뭐예요? 여기 갱이니까 금이죠. 이게 금이, 자, 인성과 비급 중에서 용신을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객국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 지장간하고 십성을 알아야 하듯이 지장간과 십성을 알아야, 십성과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용신에서는 결국 오행이 내한테 나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죠? 신약일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토와 금의 행운이 들어왔을 때, 행운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그죠? 행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운이 들어오느냐, 여기에,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토와 금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발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리죠? 자, 객국과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객국을 이해를 하든 용신을 이해를 하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은 결국 객국은 십성과 지장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용신을 알려고 그러면 오행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객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천성이다. 이건 선천성.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타고난 거야, 이거는. 선천성이야. 그죠? 선천성으로 본다. 사주팔자의 그냥 생김새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긴다? 잘 생겼나, 못 생겼나, 옷을 잘 입었나, 못 입었나, 뭐. 응? 이런 걸 보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후천성이야, 이거는. 왜? 어떤 행운을 만나느냐. 후천성이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예를 들어서 대운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운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주에서 대운이 있을 수가 있고, 세운도 있고, 그 외에 뭐, 월운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만나는 사람. 내하고 앞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용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용신으로. 틀리죠, 그렇죠? 객국은 선천성이라면 이거는 사주 자체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거고, 용신은 구천성이다. 뒤에 오는 행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객국 같은 경우에는 뭐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평관이라고 했는데 평관격이다. 타고난 성격이에요. 이건 타고난 성격. 타고난 성격이 어떤 격이다? 평관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관격이다. 자, 평관격을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내가 타고난 성격은 평관격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지향성을 이야기하면, 자, 이 평관에 맞도록 하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왜? 이
생긴 대로 가는 거야. 삶의 지향성.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 이거. 맞죠? 예를 들어서 평관격인데 평관격은 통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직업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뭐 군인, 그 다음에 뭐 검판사, 검사, 판사, 뭐 또 밑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칼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직업, 뭐 도살장, 이 정육점, 아니면 뭐 건물을 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 운전 이런 것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세니까, 그죠? 이런 걸로 가는데 이러한 평관성에 의한 삶의 지향성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느냐? 지금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8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나눕니다. 연지와 이걸 연지라고 그러고 이거를 월지라고 그래요. 월지. 자, 우리가 나이로 따지면은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연지는 몇 살까지? 통상 20살 정도까지를 연지라고 부릅니다. 황지는 40살까지 보겠죠. 자, 이거는 60살, 이거는 이제 80살까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평관격이다 이러면 어떤 때 이 시기에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평관격인 어떤 직업을, 진로를 우리가 권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틀리죠? 근데 이쪽으로 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가 나는 게 아까 여기에 지금 병이 있고 여기에 지장간에 병이 있었다. 그렇죠? 병이 있었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평관이지만 누구한테? 내 혼자한테만 내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여기는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응? 자, 그런데 용신은 어떻게 해요? 용신은 결국 대운과 세운과 만나는 사람,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했다. 그죠? 그럼 뭐가 변한다? 이거는 내 운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운이. 그래서 운이 뭐 발복, 예를 들어서 기운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기운, 행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 행운. 이런 행운은 그냥 행복할 때 행운, 가는 행운이 아니고, 그 다음에 흉운, 뭐 악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한테 악운으로 만나는 사람이 내한테 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흉운이다 이러면 내가 무슨 뭐 몸을 다치거나 아프다거나 아니면 감옥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기운이나 행운일 때 관성은 뭐예요? 직장을 구한다 아니면 직위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기운이나 행운일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흉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운이다 그러면 이게 기운이고 이게 흉운이다 그러면 직장을 옮긴다, 직장을 벗어난다, 직장을 그만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진급에 누락한다, 병원에 눕는다, 아니면 뭐 감옥에 간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같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용신은 내한테 기운이냐 행운이냐 흉운이냐 악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이냐 행운이나 이거를 갖다 따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용신을 가지고 따질 때 신강사주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 된다. 이게 용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길신이에요. 길신. 자, 신강사주는 뭘 하느냐? 식상과 그 다음에 재성과 관성이 식재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신강사주는. 왜 이렇게 하는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대면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객국과 용신을 혼용해서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안 된다. 왜? 객국과 용신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런 설명을 객국 용신을 씁니다. 객국 용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평관객이다 이렇게 했는데 평관을 다시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내가 성질 들어온데 용신으로 다시 평관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걸 용신으로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 기준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객국과 용신을 혼용해서 같이 그래서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객국은 객국일 따름이고 용신은 따로 우리가 봐야 된다. 용신은 따로 봐줘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음양과 오행을 배우고 천간, 합충, 지지 합충과 상황과 방황을 배웠고 지장간과 십성을 배웠는데 여기까지 배우면 다 독해가 가능하다 그랬죠. 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시한다? 순서와 절차를 중시하고 이러한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용신이 들어가고 객국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용신은 결국 뭐하고 한다? 십성과 지장간 너희 그걸 본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경진이라고 그랬죠. 경진이다. 을사, 임진, 그 다음 병자 이렇게 했다. 자, 이게 이제 근데 십성 내가 지금 금이잖아. 금. 이게 지금 경금이잖아. 그죠? 경금인데 이거와 기준을 한다. 여기에서 지장간하고 기준을 한다. 여기 지장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경병이죠. 무경병. 그죠? 무경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병과 병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투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월지다. 월지. 자, 여기에서 지금 용신도 마찬가지예요. 월지를 기준으로 한다. 월지. 우리가 이제 그 세력의 분포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주 8자 중에서 나를 제외한 연간, 연지, 월간, 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일지, 그 다음에 시간, 시지 이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영향을 가장 나에게 많이 미칠까 이렇게 할 때는 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월지가 한 30%의 기능을 30%의 역할을 한다. 내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러면 가깝게 있는 여기는 뭐예요? 월간은 뭐예요? 월간은 한 15% 이런 정도. 자, 일지도 한 15% 정도 잡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식대 가면 이거 한 10%? 이거 10% 정도 잡아준다. 내한테 미치는 영향을. 그럼 얼마야? 30, 60, 70, 80이잖아. 여기 한 5% 정도 잡아줄 거야, 아마 5%. 자, 그 다음에 남아오는 게 뭐야? 한 10%가 내한테 오는 비견급제죠. 비급이 내한테 미치는 영향이 한 10% 정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궁에 있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크다. 맹자도 어머니가 맹자를 키웠고 한석봉이도 어머니가 맹자를 키웠잖아. 저 한석봉이를 키웠잖아.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크다. 이 역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을 잡을 때도 이 어머니가 나를 직접 도와주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용신이 달라지고 격국도 결국 여기에서 이 월지에서 시작한다. 월지의 숨어있는 지장간에서 월지에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다? 월지라고 그랬다. 월지. 자, 이거 보면 뻔하잖아. 예를 들어서 연지, 이걸 우리가 조상이다 이러면 조상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겠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게 안 많다. 자, 부부궁에 있는 마누라와 부부궁에 있는 배우자와 아버지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자식은 아무래도 내 부부, 배우자나 아니면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좀 더 약해질 수가 있겠죠. 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게 누구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이 월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는 4월의 경금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갑목인데 갑인이라고 봅시다. 갑인 같이 이제 나무가 갑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자월이나 해월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월이나 해월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자라든지 뭐 아니면 개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추운 겨울에 태어난 같은 수야 지원을 해준다. 수생목으로 들어가는데 추운 겨울에 태어난 나무, 추운 겨울 물속에 있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나무라도 봄에 나는 나무가 있을 수가 있겠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같은 묘가 이렇게 이러면 봄이잖아. 봄에 나는 나무. 봄, 모레, 2월, 묘월에 난 나무잖아. 틀리죠, 성향이.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60갑자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0갑자가 되면 각각 예를 들어서 천간 한 개가 몇 개의 지지를 6개의 지지를 관계를 갖는다. 그죠? 관계를 갖는다. 자, 지지는 뭘 한다? 각각 5개의 천간과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이라 하더라도 뭐 을목으로 잡아볼까요? 자, 을목으로 뭐 목이다 이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묘가 올 수가 있고 사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토에는 기가 올 수 있죠. 아니다.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나? 신이 나올 수 있게 신 아닌데 유죠 유. 자, 갑자기 생각이 유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오면은 뭐가 옵니까? 미토와 축토가 오겠죠. 을미, 을축이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오면은 을해가 오겠죠. 그렇죠. 을해. 이렇게 오겠죠. 6개의. 자, 이게 만약에 일간이다 그러면 어느 달에 태어나냐. 월지를 기준해서 어느 달에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아니면 또 한겨울이냐.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천간이라도 한 천간, 이걸 우리는 이제 간판 이러잖아. 간판. 내 사주의 얼굴이에요. 얼굴입니다. 얼굴. 이 얼굴이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이거 지지를 환경이라고 보면 주위의 환경이라고 보면 이 간판이 어떤 곳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간판의 위상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지. 지지가 만약에 환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5개 따로 만나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지가 묘다 이러면 뭐예요? 5개의 천간은 뭐가 들어와요? 자, 을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정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가 들어올 수가 있고 토에, 그죠? 그 다음에 신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개가 들어오죠. 개묘 이렇게 들어오죠. 이 5개의 천간에 따라서 내 묘, 이게 지지라 하더라도 이 지지가 5개의 천간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개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지금 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용신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용신 치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